보세요. 자, 별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별의 진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소 때만 이러다가 또 이게 모니터, 이게 우리는 모니터 화면 카메라 앞에서 쫄진 않거든. 그래가지고 걔가 그렇더라. 형, 제 채널인데 제가 말해야지. 형이 말하면 어떡하죠? 나보고 하래매. 그래서 거기서 욕도 했어. 뭐 심한 욕은 안 하고 꺼져 내가 할 거야 막.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술을 마시면 사람이 개가 돼요. 자, 볼게요. 별의 진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거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 좀 이따 책 드릴 겁니다. 지금 복사기 소리 들리죠? 네, 너희 책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휘. 어휘를 먼저 잡아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성관, 물질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고유명사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고유명사, 이 성간 물질이라는 것은 그냥 먼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먼지, 그 다음에 티끌, 이런 식으로의 어휘를 자그마한 미세한 입자들이에요. 그 성간 물질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중력, 수축 잠깐만 써볼게요. 중력, 수축.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그냥 중력이 뭐야? 서로 끌어당기는 거지. 중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잡아당긴 어떤 지구가 어떤 물질을 잡아당기는 건데 그냥 끌어당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끌어당기니까 점차 어떻게 될까? 부피가 줄어들어요. 어휘를 너무 교과서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휘가 주는 메시지, 의미가 무엇인지만 알면 돼요. 서로 끌어당겨서 이 성간 물질이 중력 끌어당겨서 서로 부피가 작아지고 있어.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이제 어떤 일이 되느냐? 성간 물질이 모여서 요 성자가 별성자고 문자가 구문자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미세한 입자들이 모여서 성운, 구름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근데 모일 때 얘가 어떻게 모여지냐면 어떤 중심을 축에서 모일 때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이는 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얘네가 약간 회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회전력을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모임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어졌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성운이 또 계속 모여들어서 이제 점차 무엇을 여기 책에서 보시게 되면 좀 이따씩 나올 거지. 이렇게 책이 안 나오니 성간 물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별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뭐가 나오면 원시 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것도 계속 무엇이 키워드야? 중력 수축에 의해서 계속 이러한 형태가 띄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쭉 가서 태양의 생성이라까지 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태양계에서 나오면서 태양계에는 또다시 뭐가 있냐면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행성의 생성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행성 중에서 대표적인 행성이 우리 지구가 되겠죠. 지구의 탄생까지 이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되게 웃기게도 이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어지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만 일단 좀 이따 또 어휘를 또 잡아줄 건데 여기에서 생김새를 볼게. 태양이 중심에 있고요. 태양이 중심에 있고 알겠지만 이 수금지와 목도 천해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지구라고 하면 안쪽에 수성과 금성이 바깥쪽에는 쭉 행성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어휘가 나오냐면 항성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행성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위성이라고 하는 단어 지금 하고 있는 이 문통과학에 있는 내용들은 고등과정뿐만 아니라 중학교 과정도 다 아울러져 있어요. 물론 이렇게
컨텐츠별로 되어 있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잘 잡아놓은 중등과정이나 고등과정, 또 하나 고등과정에 있는 내용을 잘 안다라는 건 중등과정을 쉽게 갈 수 있다는 뜻이고, 중등과정을 잘 잡았다라는 것은 고등과정의 베이직을 잘 깔아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나 수학처럼 이만 단계가 돼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과학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과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은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나 학생들도 딱 보면 과학을 암기, 외우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되게 좀 위험한 발상이야. 과학은 외우는 걸 기본으로 하되 어떻게 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게 있고 외워놓고 시작할 게 있고 하다 보면 외워질 게 있고, 이걸 구별을 해주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휘 정리를 하고 있어요. 어휘.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단어 암기야. 단어를 이해하진 않아. 단어를 외워줘야지. 그래야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항성, 행성, 위성 요거 하고, 잠깐 여기 캠을 깨? 네, 할게요. 항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일단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는 항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행성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얘는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해요. 그리고 얘는 항성 주위를 도는 천체가 되어집니다. 다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굳이 안 쓸게요. 대표적으로 얘는 태양이 그래요. 태양. 얘가 태양이야. 그 다음에 얘가 수금지와 목토, 첨해, 얘네들이 행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성, 행성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위성은 또 무엇이냐? 위성은 얘 또한 마찬가지로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해요.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는데 이번에는 얘는 항성 주위라고 했다면 이 위성은 행성 주위를 도는 천체를 우리는 위성이라고 하고, 얘를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달이 있죠. 달. 그 다음에 우리가 우주선을 통해서 인공지로 쏘아 올려서 지구 주위를 돌게 하고 있어요. 그 애를 뭐라고 하게? 인공적으로 우리 지구인 행성 주위를 돌게 하고 있어. 인공 위성 할 때 이 위성이 이 뜻이에요. 오케이. 일단 기본적인 어휘는 알고 가주셔야 서로 대화하기가 조금 편하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고, 잠깐 여기서 그대들은 요 밑에다 써주세요. 나는 위에다 여기다 쓸 테니까. 행성은 알겠지만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하는데 희한하게 잠깐 보면 얘네 넷을 살짝 붙였고요. 얘네 넷을 살짝 붙이고 여기를 띄워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 행성이 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항성인 태양이 있어서 이렇게 주위를 돌고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화면에 안 보여요. 다시 쓸게요. 수금지와 그 다음에 목토, 천, 해 할 때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지금 태양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을 때 수금지화 목토, 천, 해가 주위를 돌고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 있는 무엇이 있냐면 돌멩이들이 있어요. 여기는 여기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돌멩이니까 작겠지. 근데 어찌됐건 얘도 태양 주위를 돌아요. 태양 주위를 도니까 어찌됐건 이름은 뭐야? 행성이야. 근데 작아. 그럼 줄여보자. 뭐라고
할래? 작은 행성. 맞아요. 다 아는 소행성이 얘예요. 이름은 알겠죠? 그 다음에 혹시 너희들 유성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들어본 적 있죠? 영화에서 유성을? 유성이랑 지구랑 토요일날 즐거운 아침날 나는 승지를 돋굴 거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이번에 여기 볼게요. 그대들은 여기 밑에다 써주셔야 돼요. 자, 지금 필기하지 마. 지금 필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규생도 아닌데 왜 저럴까?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있고 지구 바깥에 있는 작은 돌멩이 여기도 어찌됐건 지구 바깥에 있는 돌멩이인데요 라고 하는데 이 돌멩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유성이라고 합니다. 유성하고 소행성하고 뭐가 달라요? 다를 거 한 개도 없어요. 다 똑같은 돌멩이인데 포지션, 위치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으면 소행성, 그냥 지구 바깥에 있으면 다 유성이 되는 거야. 어떤 건지 그러니까 유성 안에 소행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지? 근데 그 유성이 지구에 의해서 끌려와 떨어지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해? 별똥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9.999는 지구의 대기권에 의해서 마찰열에 의해서 다 타서 없어져요. 근데 극히 일부 그 유성이 떨어지다가 땅바닥에 콕 하고 박혀서 돌멩이로 뭐라고 불러? 운석이라고 부르죠? 들어는 봤지? 다들 어디선가 조금씩은 들어봤을 거야. 하지만 좀 용어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소행성 일단 제일 큰 건 우주 지구 바깥에 있는 유성 돌멩이들 중에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어 소행성.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까 이제 다원이 지원이 소리. 대표적으로 그 충돌에 의한 재난 영화 중에 대표적인 게 딤 임팩트라는 영화랑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행성의 충돌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 같아요라고 하는 멘트들이 나오는데 정확히로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소행성이라고 하면 안 돼요. 소행성이라는 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돌멩이들을 소행성이라고 하지. 이게 인력에 의해서 끌려서 이 지구 쪽으로 다가오면 유성이라고 해야지. 맞죠? 그러다가 저기서 보여. 근데 대기권으로 진입을 했어. 그럼 별똥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땅바닥에 꽝 박히면 운석인 거지. 뭐 굳이 표현한다면 운석 충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돌멩이가 우주의 돌멩이 날아오고 있어요. 유성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살면서 그렇게 빡빡하게 살면 안 되지 않니? 그냥 대충 요 정도 조금씩 어휘가 다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